안녕하세요. 2023학년 썸머 설명회를 맡은 시아입니다. 2023학년 여름학기 프로그램 안내를 맡았고요. 성심여고와 중경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요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안내드리기에 앞서 지난 1학기 동안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해요. 물론 지난 1학기에는 대체로 내신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겨울방학과 시험 간, 고사 간에는 평가원과 리트라는 비문학 독해를 연습했습니다. 평가원은 고3이고요. 리트는 로스쿨 입학 시험입니다. 둘 다 어려운 난이도, 최고 난이도의 비문학 독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학이나 문법 부분이 좀 약하겠죠. 그 부분을 여름에 특강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수업의 특장점을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선 철저한 관리가 굉장히 특징인 강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24시간 제가 직접 질문에 응대해요. 우선 첫 번째 철저한 관리를 말씀드리면요. 철저한 관리에는 과제 검사와 동기 유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제 검사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빼먹지 않고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자, 아이들과 주고받은 카톡 캡처를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은 2시부터 6시 수업에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숙제를 다 안 해왔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수업이 10시 전까지 와서 검사 받기로 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시부터 6시 수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숙제를 다 안 해와서 검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스카에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풀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검사 받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하나 혹은 조금의 부분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게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동기 유발인데요. 이 학생은 리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쿨 입학 시험 문제를 풀고 있어요. 1학년들이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죠. 그런데 이걸 풀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좀 정제된 글을 읽고 글의 형식에 익숙해지라는 의미였어요.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해설을 같이 줬죠. 그래서 아이가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동기유발 차원에서 작은 선물을 보내줬고요. 그러고 나서 이 학생이 푼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왼쪽 하단에 있는 지문인데요.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숙제를 철저히 했습니다. 고1이 고3도 풀기 어려운 대학원 입학 시험 문제를 지문을 이렇게 꼼꼼히 공부했다? 굉장히 잘했죠. 제가 너무 멋있다 라고 칭찬을 해줬고요. 네,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 그리고 공부라는 거는 수업시간 3시간, 4시간을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일주일 중 나머지 6일에서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해주는 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 수업의 특장점은요. 24시간 질문을 제가 직접 응대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학생이 물어봤죠. 작품 내용에 대한 거를 문제를 풀고 모르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이 시간이 오후 10시에 시작해서 밤 새벽 1시 정도까지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죠. 또 다음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밤 12시가 넘어서 질문을 시작을 했고 제가 빨리빨리 마무리 짓고 자라 라고 하는 게 새벽 1시가 다 되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직접 응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다른 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조교가 한다거나 아니 인강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직접 찍어서 보내주고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응대를 해준다는 게 특징이죠. 네, 내신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요. 학교별 내신 전문 교재를 만들어서 씁니다. 자체 교재라고 하죠. 내신의 한수라는 교재와 내신 공략이라는 교재 두 가지를 쓰고, 내신의 한수는요, 이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론. 그 작품이나 어떤 제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설명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정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내신 공략은 줄여서 내공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내공을 쌓아라 라는 문제풀이 교재입니다. 두 번째는 주간 클리닉이라는 걸 보는데요. 매번 이전 주에 공부했던 것들을 누적해서 테스트를 보게 돼요. 문항수는 20문항 혹은 많으면 100문항까지 보고요. 시간을 더 할애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거를 다 해결하기도 하고 수업 외의 시간에 더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주중에 한 번 더 불러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숙제를 전날에 학원 오기 직전에 하는 게 아니라 클리닉 때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최소 일주일에 2번, 이틀 정도는 국어 숙제를 할 수 있게끔 보게 하려는 의도고요. 당연히 시험 끝나면 1대1로 점검을 하고 숙제 해온 것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왜 틀렸는지, 어떤 부분 어려운 게 없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사실 아이가 처음 보는 문제는 거의 없이 시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가 내가 이만큼이나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교재가 내신의 한수와 내신 공략입니다. 각각 중경고와 성심여고 교재를 하나씩 가져왔고요. 교재 표지 색깔은 아이들의 니즈에 맞춰서 조금 바꾸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주간 클리닉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답이 여러 개인 경우는 다 맞아야 맞는 걸로 치고 28개 통과고 23개부터는 제시다라고 쓰여있죠. 제시부터는 커트라인을 높이거나 시험지에 좀 어려운 걸 가져와서 또 시험을 보게 해요. 통과할 때까지. 그럼 아이들이 기본적인 암기 문제, 이해 문제 정도에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내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제 수업의 특징과 장점은 뭔지를 안내해드렸어요. 여름방학 수업을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1학기 수업은 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만 집중을 했고요. 그 사이사이에 고난이도의 비문학 독해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에는 문학과 문법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문법이 전 영역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선 독서부터 안내드리면요. 독서는 인문과 사회 비문학 독해를 위주로 할 거예요. 인문, 사회, 제재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글의 구조도를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은 고전문학을 할 거예요. 고전문학은 아이들이 보는 순간에 못 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수 개념과 제재가 몇 개 없다, 주제가 몇 개 없다 라는 걸 안내하고 필요한 단어를 암기시키고 적용하는 수업을 할 겁니다. 문법은요, 기본적으로 1학기 때 배웠던 의문과 한글 맞춤법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정규 수업 안에서는 문법을 많이 다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강을 또 따로 열게 되었습니다. 특강은요, 총 4주차로 진행을 할 거예요. 1주차에는 의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학기 때 했던 내용. 2주차에는 중세국어. 중세국어는 2학기에 다루는 문제고 문법이고요. 3주차에는 단어. 4주차에는 문장입니다. 순서는요, 일반적으로 의문, 단어, 문장, 중세 이렇게 가긴 하는데요. 아이들이 의문에 대한 게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왜? 내신에서 다뤘으니까요. 그래서 중세국어를 2주차에 하고요. 3, 4주차는 단어와 문장인데 마찬가지로 문장은 2학기 문법을 선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수업 안내, 시간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수업은 토요일날 저녁 6시부터 10시고요. 내신 대비할 때는 학교별로 시간이 변동됩니다. 중경고 같은 경우는 2시부터 6시, 성심여고는 밤 6시부터 10시입니다. 특강은 수요일날 1시부터 5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4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6판 2촌 중고등관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시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